마침 이 상관이 참 여기 정말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노태학 이거 사용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법조 체제를 뒤흔들고 헌법을 유린한 그 주범들이 바로 선관위의 그 위원장 노태학이고 사법부 판사들이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입니다. 나중에 이 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역사적으로 완벽한 단죄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사는 동안에 단죄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세대들, 오늘 또 이 집회를 이끌어주신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지금 소외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놈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소위 지들 패권주의 중화민국 자체로 우리나라를 속국화 또는 속방화 시키려는 전략이 거의 90%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부정선거 자체도 이놈들 패권주의를 꼼수로 연장해 보려는 대표적인 술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소위 일반 사회랄까 도덕이랄까 바른 사회 뭐 이런 과목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정말 안 좋은 사람에게 좀 도와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배우는데, 여기에 지금 정권을 잡은 이 가짜 대통령의 이재명이는 도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완벽하게 중국의 김일성 체제나 김정은 이러한 소위 수령체제, 이런 1인 체제의 중심으로 지 아미만을 생각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동의하시죠?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못 닿으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말 조금 후면은 아마 빠르면 일주일 후에 그게 결판이 날 텐데 피부로 와 닿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엊그저께 우리가 협약을 한 한미 간 관세 협약의 골자입니다. 혹시나 그 속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골자는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미 간 FTA를 2012년 3월서부터 발효돼 갖고 양국 간 관세가 없는 체제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력 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죠. 일본하고 EU가 있습니다.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연합하고 일본인데, 그 사람들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1%에서 3.5%까지 다양한 그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유럽은 TIFF라고 거의 성사일보 직전 단계에서 독일하고 몇몇 나라들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못했고, 일본은 아예 예를 들어 시도까지는 해봤습니다만 협정 자체를 아예 거의 무산시키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없던 관세가 15% 생긴 거는 뭐 그나마 좋아요. 일본이나 EU도 같은 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3,500억 달러라는 투자 자금입니다. 이 투자 자금 재원도 문제지만요, GDP 사이즈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GDP가 대략 1조 8천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서 비중을 차지하면 19.5%에서 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일본 GDP
대비 1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 2배 약간 못 미치게 1.7배 정도 높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그 소속된 나라들이 꽤 많아서 GDP 사이즈가 23조 9천억 달러 정도 돼서 3.1% 정도 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6천억 달러라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이제 GDP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리고 그것이 아직 문서화돼서 공개가 안 됐지만 들리는 설에 의하면, 제가 챗 GPT 이런데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챗 GPT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야,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 조건하고 일본과 EU의 대미 투자액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금세 답변이 와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일본과 EU는 펀드 출자 방식입니다. 펀드 출자 방식은 뭐냐? 이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서 그 종합 펀드에 넣으면 그 펀드를 미국이 알아서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의 90%는 지들이 갖고 나머지 10%는 출자한국에 나눠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펀드 출자는 쉽게 말해서 직접 투자의 형태는 아니지만 간접 투자의 형태로, 쉽게 말해서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출자는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를 사시면 나중에 원금을 자기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생겨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직접 투자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소위 GPT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GPT 자체가, 야, 너 출처가 어디야?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뭐 이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트레이드 그쪽을 얘기했다가도 여러 군데서 자료를 종합한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GPT가 그대로 발표한 것이 맞다면, 뭐 어디서 소문을 들었긴 하겠지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밝히기를 소유권과 통제권,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위 우리나라의 투자금이라는 그 출자금 자체의 운영권과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건 지배권이죠. 그 지배권을 다 미국이 향유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나온 수익 배분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조선업에서 한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원자력 분야에서 한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 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운영 수익은 뭐 지네들이 빚을 갚는 데 쓰건 뭐 어떻게 해요. 막 그거 자체는 전 뭐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소유권 자체가 영구히 미국한테 귀속되느냐, 이거는 완전히 착취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으로 그런 것을 갈취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한 거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적인 그 어떤 스탠다드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어떤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거지로 어제가 아니라 어제죠. 어제 한 오후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휘하에 이제 관료들이 있는데, 그 상무장관 발표를 했지만 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예상을 감히 이렇게 해봅니다. 일단은 직접 출자 방식이라서 각 기업들이 어떤 돈을 내서 이제 출자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그 출자의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헌납식으로 돈을 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분권은 인정받되 거기에 소위 우리가 의사결정권이라는, 주식하면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dividend right, cash flow right이고요. 하나는 control right. 그러니까 control right이나 또는 voting right,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one share, one voting이 이제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직접 출자 방식이라면 당분간, 그러니까 한 1, 2년간 소위 dividend right 하고요. 그 다음에 voting right. voting right. 투표권이 좀 제한된다. 그래서 최초의 의사결정권은 미국 행정부가 갖되, 어차피 출자한 자금의 돈은 한국이니까 한국의 그 소유권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이것이 체결이 될지
체결이 안 될지도 아직 불확실한데 그 어떤 협정 애한서를 문서화되면 이제 공개된다면 하고, 이재명이는 어떤 식이냐, 그걸 받아들이도 미친놈. 만약에 아까 같이 소유권이 영구히 귀속된다 하면 지돈도 아닌데,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완전히 그 칼날 위에 선 형국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인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약간 악독하게 군 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광고 같은 거 많이 봤지만, 근데 이게 국가 대 국가에 말하자면 그런 전략에서 이렇게 소위 우방국이라는 나라에 악독하게 굴진 않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결국은 전시작전권 통제, 그 다음에 한미 간 중국 견제하기 위한 그 군사 시설, 그 다음에 그거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식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걸 고민해 뒀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 내가 이렇게 악독하게 한국 국민들을 피해를 보게 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아예 노예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부정선거 나랑 관계없잖아. 이거 뭐 이재명이 새끼가 되면 뭐해? 그거 지가 뭐 잘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정치 질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랑 관계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냉수를 한번 뒤집어 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나이프 엣지에 서 있습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반 트럼프를 펼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강력한 호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정책을 고지것대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야 될 성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로 잘 된 건 이재명이가 다 좋아 그럼 다 받아들이고 우리 친중전책 그만할게 하는데 별로 지금 싸가지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자, 앞에서는 그렇게 꼬리를 치고 받아들일게 모두 지론도 아니면서 다 줄게 그 나 인정만 해다고 이러고, 그 뒤에서는 오히려 그럼 기업들이 출자를 해야 되면 기업들을 보호해줘야죠. 근데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 그 다음에 법인세 또 올리고 예전대로. 이게 미친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기의 예를 들어서 충실한 소가 있어요. 소가 이제 거기서 우유도 짜주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소에게 일을 더 시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패는 양아치, 그 다음에 도덕성에 결여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든 이재명이의 죄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의 삶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니 기업들이 거기 가서 출자하고 3,500억 달러 출자하는데 뭔 일이 많아.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먹거리를, 우리나라를 쉽게 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방위산업, 전략산업,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적어도 국제경쟁력 분야에서 일본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유보다도 비교 우위, 즉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애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재명이가 대내적으로 기업 악법을 휘둘러갖고 도저히 기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 투자하는 김에 다 떠나버리자. 그래서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자동차는 1차, 2차, 3차 하청업체가 있는데 1차 하청업체의 주요 업체는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 3차 업체는 뭐 멕시코나 캐나다산을 쓰는 수밖에 없고 비싼 인건비를 들어서 미국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철강은 어차피 50% 관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EU도 마찬가지니까 호판을 쓰려고 그러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세금 물고, 저 관세 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이제
미국제를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대기업은 일단 목숨은 연장하죠. 그래서 사실상 어떤 말하자면 그 지속성은 유지가 되는 반면에 그 휘하의 중소기업과 노동력, 이거는 거의 다 잘라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폭망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GDP에 적어도 60%, 60%를 향유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끝장내는 거죠. 근데 그 시일이 얼마 안 있어요. 이게 문재인 때는 적어도 1년, 2년 걸리면서 악법들을 하나 하고 코로나에서 다 뒷돈으로 다 주고 그랬는데 이놈의 이재명이는 지가 부정선거로 됐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리 지금 60일 겨우 간 넘었지. 60일 겨우 간 넘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나라를 팔아먹을 세팅이 완전히 됐다. 국민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냥 대충 보지만 하면 돼. 이런 정도의 인간성을 지닌 그런 작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지금 걸기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결단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각성을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런 그 전투에 같이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8월 10일 날은 우리가 엄청난 그런 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당선을 했죠. 이 친구 몰아내야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윤석열, 과거 윤석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적어도 계엄을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는 건 인정하고 적어도 자기 사심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폐악질들, 그러니까 다 이 무도덕성에서 나오는데요. 이재명이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일소에 뒤집으려면 뭐예요? 일단은 이재명이는 끌어내려와야 되고 이 땅에 다시는 중국 공산당에 빌어 쳐먹는 저런 기생정당, 뭐 두 가지 다 더불어민주당, 없어져야지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가슴으로, 머리로만 느끼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